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에서 영화관 산업 담당 중인 김승범 연구원입니다. 네, 코로나 발발 이후로 영화관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향후 전망, 그리고 주요 이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 신용등급 정기평가 결과입니다. 당사는 현재 두 개 회사의 유효등급을 보유하고 있고, 두 회사 모두 정기평가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원너치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롯데컬처웍스는 단기 등급 기준 A2-로, 메가박스 중앙은 장기 등급 기준 트리플 B로 조정하였습니다. 영업 실적 여전히 부진합니다. 아래쪽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영화관 3개사의 2020년 합산 매출이 전년 대비 68.7%나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아직까지는 부진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고 흑자 전환에 성공한 영화관 업체는 없는 상태입니다. 재무지표도 상당히 나빠진 상태입니다. 아래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각 사별 부채 비율을 보실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모두 1000%를 넘었고 CJ, CGV의 경우는 20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코로나 때문에 다중시설 이용 제한 조치가 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관람객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 영화 제작사는 개봉했다가 흥행 참패가 될 수도 있으니 영화 개봉을 미룰 수밖에 없고 관객들은 이러다 보니 또 볼만한 영화가 없어서 영화관을 가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어떨까요? 왼쪽에 월별 관객 수치를 보면은 미약하게나마 희망이 좀 보이는 듯합니다. 2020년 연간 관객 수는 6천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2억 2천만 명이 넘게 영화관을 찾았으니 대략 74% 정도 감소한 숫자입니다. 작년이 최악이었다면 올해 3월 이후부터는 작년보다는 월별 기준으로 관객 수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조금 더 회복세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2월부터 코로나 영향을 받았고 올해는 1월부터 쭉 영향권에 들어 있다 보니 연간 기준으로는 영업 실적이 바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신용등급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현재 장기 등급을 보유한 메가박스 중앙에 대해서 등급 전망 안정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계속 부진했고 재무 안정성도 크게 저하되었지만 상반기 정기평가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등급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각 업체별로 재무구조 개선안을 실행 또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추가 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임차계약 변경을 통한 부채 축소, 영화관 일부 폐점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단은 더 이상의 재무 안정성 저하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로는 백신 보급과 관객 수의 회복, 그리고 말씀드렸던 각 사별 자본 보강 계획의 원만한 실행 여부 등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가 영화관 산업에 어떠한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제시드리려고 하고요. 5프로세스 중에서 대체제와 공급자 교섭력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공급자는 영화 콘텐츠 제작사를 뜻합니다. 먼저 대체제로서 OTT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시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옥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넷플릭스하고 영화관에서 동시 개봉을 기획을 했는데 영화관들이 강력하게 보이콧을 하면서 한국 영화관에서의 관객은 최종적으로 30만 명 내외에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올해 2021년 2월 넷플릭스에서 독점으로 공개된 승리호라는 영화는 단 한 달 동안 2천만 명 이상의 유료 구독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영화는 당연히 영화관에서만 봐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넷플릭스는 2020년 말 기준으로 총 구독자가 2억 명을 넘은 상태이고요. 워너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올해 개봉할 모든 영화에 대해서 스트리밍 서비스와 영화관에서 동시 개봉하기로 결정하는 등 영화관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대체제가 영향력을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OTT의 등장만 해도 굉장히 위협적인데 다른 쪽에서도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작사들인데요. 일단 국내의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업체는 3개입니다. 하지만 영화관 제작사는 중소기업까지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영화관 교섭력이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는데요. 제작사들이 조금씩 모이고 있습니다. CJ 계열, 중앙 계열, 카카오 계열 등에서 다수의 영화 제작사들의 지분을 조금씩 사들이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이라는 산업이 흥행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을 갖춘 모회사 아래에서 다양한 제작사가 포진해 있으면 포트폴리오가 넓어지면서
리스크 감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스튜디오 형태의 구조는 이미 드라마 제작사나 게임 산업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가 되면 제작사들의 입김이 점진적으로 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로 단순히 모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영화 제작비 정산 방식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은 간단합니다. 영화를 영화관에서 개봉해서 티켓 매출이 들어올 텐데요. 이거를 대략 정해진 반반 정도로 나누고 영화관이 그 절반 정도를 가져갑니다. 나머지로 배급사, 제작사들이 정산을 하게 되는데 영화관 입장에서는 사실 콘텐츠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다. 영화관이 직접 제작비를 쓴 것도 아니고 상영하는 영화는 여러 개이니 한두 개 영화의 흥행 실패해도 영화관 자체는 큰 타격이 없습니다. 다만 제작사 입장에서는 제작비를 상회하는 관람객이 모여야만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이렇게 수익을 내야만 또 추가적인 영화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화에 굉장히 목을 맬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넷플릭스라는 매기가 이러한 공식을 깨버립니다. 투입된 제작비에 마진을 더해서 플러스 알파로 계약금을 지불하고 컨텐츠 판권을 아예 사오는 구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흥행 리스크는 이렇게 되면 전적으로 넷플릭스가 가져가게 되고 영화 제작사는 부가 수입은 일부 포기할 수 있지만 제작비를 넘어서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영화관이 과거와는 달리 양질의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영화관 사업자들은 넷플릭스처럼 대규모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지가 않아서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 현재 수준에서는 정산 비율을 일부를 조정해서 제작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해주는 것이 유일한 대안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팬데믹 회복 이후에도 영화관 사업자의 영업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영화관 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티켓 가격 인상의 영향입니다. 지금 청취자분들은 아마 대부분 영화관을 마지막으로 언제 갔었는지 혹은 또 티켓 가격이 얼마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습니다. 아래 왼쪽 표를 보시면 현재 주말 성인 기준 14,000원입니다. 3D 영화 같은 경우는 15,000원이고요. 어느새 이렇게까지 올랐나 싶으실 텐데요. 현재 넷플릭스에서 가장 비싼 프리미엄 UHD 구독권이 월 14,500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내내 무제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이용권, 그리고 1회 영화 관람권의 가격이 격차가 없어지게 됩니다. 한국은 원래도 국민 1인당 영화 관람수가 연간 4회 이상으로 글로벌 최상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게 늘어나기는 쉽지 않은 수준인데 가격도 이렇게 빠르게 올라버리면 기회비용 증가로 이제 다른 문화 활동을 찾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모객력 약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포트폴리오 효과입니다. 영화관 중에 CGV는 중국, 베트남, 터키 등에서, 롯데시네마는 베트남 등의 해외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글로벌 팬데믹으로 번지다 보니 지역 다각화를 통해서 실적 부진을 완화하는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다만 회복 시기에는 양상이 약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먼저 중국에서 관람객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한국 대비해서 터키나 말레이시아조차도 2차 기준 백신 접종률이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 해외 사업장 비중이 높은 업체가 향후에 실적 회복이 더욱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관객 수 회복을 위해서 백신 보급률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발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제작사들은 흥행 실패가 두렵고 소비자들은 볼 영화가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백신 보급률 제고를 통해서 컨택트 산업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반기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서 영화관 실적도 궤를 같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